반대말 가지고 푸는 거.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가 방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영상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찍어서 올립니다. 문학 문제풀이 지금보다 훨씬 잘해져야 돼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말만 하고 지나가기엔 실제로 적용하기가 좀 빡센 부분들이 있어서 기출문학 문제들 가지고 같이 조금씩 연습해보는 걸 시리즈로 올려볼까 합니다. 각 회차별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이번 회차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마 시어의 의미 해석하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 풀어나가기,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같이 진행해 볼 건데 19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라서 약간 요즘이랑 유형이 안 맞는 부분도 일부 있어요. 근데 얻을 수 있는 것만 얻어가면 되겠죠? 먼저 이 문제를 푸세요. 풀고 나서 영상을 계속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푸는 시간 드릴게요. 풀고 오세요. 시작! 구독, 좋아요. 자, 풀고 왔나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현대시 2개랑 수필 하나가 붙어있네요. 여러분들 요즘은 고전시가랑 수필이 붙어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왜 자꾸 시랑 수필을 붙여놓는지 알아요? 시랑 소설은 되게 다른데 시랑 수필은 별로 안 달라요. 운문과 산문이다 라는 형식만 제외하고 누군가가 자기의 인식을 막 말한다는 점은 겹치죠. 그래서 문제 푸는 법도 거의 같을지도 몰라요. 수필은 그냥 산문으로 된 시 같은 것이다. 근데 시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무언가 주제를 알려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다는 거의 시처럼 해석해야 되는 그런 수필일걸요? 풀면서 느꼈죠.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시 가를 볼 건데 현대시를 보면서 먼저 해야 되는 건 이거였어요. 읽기.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뭘 읽어내면 되죠? 대략적 주제. 대략적 주제는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텐데 대략적인 주제도 모르고 무언가를 한다? 말이 안 돼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볼 때 자세한 주제를 찾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못 찾아요. 그리고 자세한 주제 찾으려다가 실수해요. 대략적인 주제를 찾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또 대략적인 주제만 찾으려고 하면 안 틀리니까. 엄청난 정답을 만들지 못할지라도 안 틀리는 답은 만들 수가 있어요. 먼저 제목을 볼게요. 휴전선. 제목을 보고 많은 것들을 예측해보면 좋습니다. 그 예측이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휴전선, 싸우다가 그 전쟁 끝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거? 이거 가지고 뭔 얘기를 할까? 되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려나? 아니면 조금 비유적인 얘기를 하려나? 모르겠네? 그 다음 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화자 중심인 시랑 대상 중심인 시. 이 시는 어떤 시인 것 같아요? 그걸 찾으려고 읽어내면 누구나 읽어낼 수 있거든요? 정답 공개 화자 중심인 시. 왜? 화자 중심인 시는 자기 생각을 막 말해요. 대상 중심인 시는 어떤 대상의 특징들을 막 말하고요. 얘는 자기 생각을 한참 말하고 있네요. 화자 중심인 시는 어떻게 찾으라고 했냐면 주제를 상황과 태도를 봐라 이랬어요. 옛날에는 태도까지도 극복 의지가 있냐 체념이냐 이렇게 나눠서 봐 라고 말했지만 태도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보세요. 왜? 요즘 출제되는 시들이 극복 의지, 체념 이런 것들로 퉁쳐지지 않는 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태도는 자유롭게 보되 상황은 틀을 갖추고 보세요. 되게 유치하고 되게 말도 안 되게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봐 라고 말할 거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겁니다. 긍정과 부정 중에 골라 이거죠. 상황 먼저 보세요. 지금 긍정 부정의 기준 화자의 인식입니다. 화자가 지금 상황을 긍정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부정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어때요? 결론 나왔죠? 부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죠. 거기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태도가 조금 자세하니까 위에다 써볼까요? 누구나 이런 비슷한 내용을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표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비판 혹은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함. 이 정도? 현재 상황이 꼭 이래야 돼? 더 좋은 건 없을까?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상황은 보통 초반부에 깔려있고 태도는 보통 맨 뒤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기준으로 쭉 보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투를 유지하면서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뭔가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휴전선과 관련하여 내용이 보이는 만큼만 해석을 해본다면 곧 다시 또 전쟁 같은 다툼이 있을 텐데 지금 휴전을 하는 게 최선이야? 당장의 평화를 찾기 위해 휴전이라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 그거 맞아? 이 정도의 시가 아닐까? 자세한 내용까진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주제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이 정도로 읽어냈다면 이제 가는 거죠. 1번 문제. 1번 문제는 공통점을 묻고 있고 일반적으로 표현상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유형이죠. 근데 쭉 문제를 훑어보면 아시겠지만 표현이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뭘 묻고 있냐면 대략적 주제를 묻고 있어요. 가부터 다까지의 공통점이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 요즘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 유형이 돌고 돌아 또 나온다면 이 공통점은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되게 일반적인 거. 가나 다시는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가부터 다까지 모든 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설명 하나, 그게 답이기 때문에 되게 일반적이고 되게 허용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1번.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지어 주제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공간 있었나? 산과 산이 마주하고 무언가 휴전선이 있는 그곳을 얘기하는 거니까 1번은 괜찮네요. 세모. 그리고 1번을 보면 되게 답이 될 확률이 높죠. 왜? 엄청 일반적이에요. 나에도 다에도 공간만 나오면 돼요. 어차피 시는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으니까. 2번.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가 기준으로 말할게요. 자른다. 가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2번은 답이 될 수 없겠죠? 3번.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가에 극복 의지가 나오지 않은 건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냐? 시적 화자가 극복하려는 자세를 보인 건 아니지만 시 자체가 역사에 참여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세상을 나아가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가 기준으로 하면 틀린 건 아니죠. 근데 3번. 답이 될 확률이 되게 낮을 겁니다. 가에는 적절하다라는 걸 알기도 좀 빡셌을지 모르지만 가에 적절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면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너무 가 아닌가? 나와 다가 3번에 속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일단 1번도 3번도 정답 후보로 깔아놓되 1번이 조금 더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4번.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르는 거죠. 뭐 기준으로? 가 기준으로. 5번.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경험인지 모른다. 그리고 뒤에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게 뭔 소리야? 가 기준으로 지우는 거죠. 1번과 3번이 답이 될 후보예요. 그리고 이젠 나와 다를 훑어보고 올 건데 뭐에 무게를 두고 훑어볼 거냐면 장소 나오나? 물론 훑어보는 가운데 우와 가 같은 시가 두 개나 더 있네? 그러면 3번이 답이 될 확률이 올라가겠지만 장소 하나, 장소 둘, 나와 다의 장소 두 개만 나오면 아마 1번이 답일 거예요. 우포늪 오케이 줄 온천 끝났죠? 답은 1번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2번 가와 나 했는데 우린 가라는 자산이 있어요. 그럼 가 가지고 최대한 문제를 비벼놓는 거죠.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어요. 보통 설명이라고 하면 형식적인 내용을 물을 때가 많아요. 그럼 내용적인 건 뭘로 묻는데 내용은 이해라는 말로 물을 때가 많죠. 어쨌든 표현상의 특징 가지고 가와 나를 얘기할 것 같은데 일단 1번 가는 서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나눠요. 나누면 왼쪽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표현, 오른쪽을 효과라고 하는데 애초에 효과에서 아예 틀려버린 그렇게 잘리는 선택지가 있다면 표현을 엄청나게 집중해서 보지 않아도 돼요. 효과에서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 어떻게 알아? 대략적인 주제를 알잖아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괜찮아요? 그럼 서리적 표현을 찾으면 되는데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 되게 메인 표현법이었거든요. 1번 지우면 되겠네요. 2번 모른다. 왜? 우린 아직 나를 안 읽었잖아요. 3번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봐봐요. 가라는 자산을 가지고 문제가 풀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시는 언제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어떤 표현들을 전개하죠. 근데 주제를 강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복, 두 번째 변화. 변화라는 건 점점점 변화하면서 마지막에 빡 강조하거나 아니면 그냥 변화하는 내용 자체가 주제이거나. 근데 첫 번째 반복은 주제에 해당하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또 주제가 강조되겠죠. 1번이냐 2번이냐를 볼 때 그 두 가지는 사실 반대말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복인데 변화라고 하거나 변화인데 반복이라고 말하면 조금 거시기해지는 거죠.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라고 했어요. 시상을 전개하면서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 변화 그 자체가 주제이거나 아니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전과 다른 이후의 모습 그게 주제거나 어때요? 이 얘기 할 수 있나요? 변화가 아니다. 반복이다. 그것도 되게 반복이다. 라는 얘기 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을 보면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쓰는가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데요. 수미상관 수미상관은 처음과 끝을 비슷하게 혹은 같게 만들어서 주제를 강조하는 표현법. 반복 중에도 엄청난 반복인 거예요. 시간의 흐름과 아예 반대말이 된다. 가만 가지고도 확신을 가지고 찍을 수 있죠. 답은 3번이다. 2번까지가 이렇게 풀리는 거였어요. 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드디어 내용을 묻겠네요. 적절한 것은 이에요. 적절하지 않은이 아니라 아예 틀린 걸 지워버리는 느낌으로 진행해봅시다. 보면 1번 가의 천둥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우린 가를 읽었으니까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죠? 천둥 같은 화산이 이거라는 거예요.
미래의 부정적인 상황, 즉 예견되는 무언가이면 1번은 적절하겠죠. 1년에 여기 있네요. 천둥 같은 화산. 해석해본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미래에 꼭 한 번은 일어날 것, 꼭 한 번은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는 건 좀 오바인 것. 돌아오면 어떻죠? 미래의 부정이 예견되는 상황. 괜찮네요. 1번 살려요. 2번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 하나로 이어진 세계라고 했는데 그럼 되게 긍정이네요. 대립이 없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긍정이면 살리고요, 아니면 지울게요. 아예 부정이라면 그냥 지워버리는 거죠. 별들이 차지한 하늘 읽어보면 여기 있네요.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점점점 하나다. 근데 우린 왜 그러는가? 긍정적인 상황일 거예요. 왜? 뒤에 근데 우린 왜 그러나? 하나로 이어진 세계, 대립이 없는 무언가. 괜찮겠는데요? 대략적인 내용 맞으면 살리면 돼요. 2번 살리고 3번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혈을 이겨낸 삶의 의지. 유혈을 이겨낸 삶의 의지라고 하면 지금의 대립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무언가여야 하는데 먼저 조금 오바인 게 있죠? 끊어진 정맥이라고 했어요. 그건 아마도 화합이 안 되는, 하나가 안 되는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가의 정맥 찾아. 정맥 해석할게요. 아직도 끊어진 것. 드디어 지울 게 나왔네요. 지워버릴게요. 4번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모진 상황.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모진 상황? 부정적인 거일 텐데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부정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여야 4번을 살릴 겁니다. 징그러운 바람 볼까요?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 같은 징그러운 바람이여. 미래에 다가올 게 확실한 부정적인 무언가. 와, 이렇게도 적절하지 않은 걸 만드네. 어떻게 닥칠지 모를 이라고 했는데 반대말이죠. 확신을 갖고 있어요. 4번 지울게요. 5번 가의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죄가 없대요. 요런 자세로 순응한다. 삶에 순응하는데 이 삶은 부정적인 무언가일걸요. 부정적인 삶에 순응하는 존재라면 죄는 없는데 부정적이 되는, 즉 피해자스러운 느낌?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죄도 없이 피어난 거 맞고요. 시방 지금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피해자 느낌 제대로네요. 5번도 살려요. 1번이랑 2번이랑 5번이 답 후보고요. 이제 다를 읽어야 돼요. 다의 내용 읽기가 좀 힘들 겁니다. 읽는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 좀 지우고. 뭔 내용인지 모르겠죠? 볼까요? 그 바위를 가리켜 어느 건방진 옛사람이 오시맘. 그 바위를 가리켜 어느 건방진 옛사람이 오시맘이라고 이름 지어주었다. 뭔 소리야? 그보다도 조금 더 겸손한 누구는 세시맘이라고 불렀다 한다. 기운차게 일어선 산발이 이곳에 이르러 오시맘의 절경을 남기기 위하여 한 둥근 골짜기를 이루어놓고 다시 다물어졌다. 뭔 소리예요 이게? 그냥 오시맘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AKA 세시맘이라고도 한다. 돼요? 그 밑에 짙은 단풍 밑 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의 성장. 그것을 선을 두른 동해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천사가 흘리고 간 헝겊인 듯, 천사가 흘리고 간 헝겊인 듯, 봉우리 위에 가볍게 비긴 백옥보다도 흰 엷은 구름 조각. 뭐야? 비유적 표현을 엄청나게 하면서 자연을 예찬하네요. 아름답다 이거 아니야? 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려놓은 예술의 극치다. 그러나 겸손한 자연은 그의 귀한 예술이 홍진 뭔지 알아요? 속세 고전 필수 어휘인데 물들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이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었던 것인가 보다. 자연 예찬. 근데 자연은 어떻대요? 겸손하대요. 어기까지 버스를 불러오고 이곳까지 2등 도로를 끌어오는 것은 본래부터 그의 뜻은 아니었을 게다. 그게 뭔데? 자연. 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 사람은 뭐지? 장하지도 않은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는 부정적인 존재? 뭐야? 고전 작품 느낌이 나긴 하지만 뭔지 모르겠는 이것. 왜? 고전에서 되게 흔히 쓰는 자연은 긍정이고 어떤 속세, 인간은 부정인 이런 대립을 사용하지?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들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쭉 보니까 뭐야? 그리고 그 속에 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자연, 인간, 그리고 반성. 왜? 자연은 긍정이고 인간은 부정이니까 서로 살펴보다 보면 반성할 수도 있겠죠? 그 밑에 차디찬 바위 위에 신발을 벗고 모자를 던지고 외투를 벗어 내팽개치고 쭉 보니까 주워버렸다. 뭐야? 깨닫게 됐다. 우리는 채 씻기지 않은 마음을 거두어드리고 쭉 하다가 떠났다. 아쉽다. 또 찾아와야지.
자연에서의 반성을 통해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떠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고 끝나는데요. 대략적인 내용만 읽었어요. 처음엔 자연 얘기하다가 인간이 나온다. 인간은 부정적인 존재인데 반성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떠나면서 아쉬웠다. 이 내용 정도. 이렇게만 읽어내고 문제 푸시면 돼요. 문제 풀 때 다시 읽을 거니까 괜찮아요. 먼저 검은 절경. 부정이어야 1번이 답입니다. 검은 절경 어딨어? 여기 있네요.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의 성장. 그것을 서른둘은 뭐야? 자연 예찬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냥 긍정이네요? 가보면 어때요? 부정이어야 1번이 답이니까 1번은 지우면 되겠죠? 지웠어요. 2번 뭐야?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흠결 없는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흠결은 흠집이에요. 즉 흠결 없는 세계는 긍정인 거죠. 자연이 긍정이면 끝나니까 2번은 답이 될 확률이 높을 듯? 가보니까 어때요? 여긴데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그냥 자연 긍정. 2번은 딱 답이다 라고 확신 갖긴 애매하지만 일단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뭐 남았죠? 5번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의하는 존재를 표현했다? 바위가 삶을 회의한다. 회의라는 건 약간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의심하는 거? 삶을 회의하는 존재? 그건 인간 아닌가? 자연이 인간이 됐던 적이 있나? 바위를 찾으러 가요. 바위를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에게 망각을 가져다 주는 것. 나에게 찬 길을 가져다 주며 나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는 고마운 자연. 즉 그냥 자연이고요. 나에게 영향을 주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연이며 긍정적인 속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돌아서 보면 어때요? 갑자기 자연을 인간인 척하네요. 자연 vs 인간으로 그냥 지워버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라고 했는데 망각하는 존재인가? 자연과 인간은 반대말이다. 그리고 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망각하게 하는 존재라서 또 반대말이다. 5번을 또 지운다면 답이 2번이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괜찮나요? 가서 읽으면 돼요. 앞뒷말 가지고 그냥 읽어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기준 잡고 그런가 아닌가 가서 읽어본다. 읽고 나서 결론 내린다. 그리고 문제를 푼다. 끝. 보기를 참고하여 A부터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 먼저 읽겠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왁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는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우포늪에 있고요. 뭘 떠올린대요? 소리꾼을 떠올린대요. 왜? 왁스의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뭐야? 소리꾼은 소리를 추구했는데 결국 생을 마감했대요. 득음을 못한 채. 근데 뭐가 됐다? 절창으로 이끌었다? 왁세가 울음소리를 냈는데 그걸 보면서 와 소리꾼이 드디어 여기 와서 절창이 되었군. 뭐야? 소리꾼과 왁세가 똑같다는 거죠. 조화롭게 형상하고 있다. 오케이. 작품 읽고 올게요. 득음은 못하고 처음에 소리꾼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왁세. 굳이 말한다면 대상 중심이시고요. 대상은 소리꾼인데 제목을 보면 왁세라고 하니까 먼저 의아하겠죠. 그러다가 쭉 연결해 보니까 보기 내용 그대로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소리꾼은 득음을 못하고 죽었는데 와 왁세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소리꾼이 여기 와서 득음을 했구나. 끝! 문제를 풀어보면 어때요? 먼저 1단계로 푸세요. 1단계는 보기를 기준으로 보기랑 아예 어긋나는 게 있나 없나를 보는 과정이에요.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면 하나 어긋나는 게 있을걸요? 갑자기 상상적으로 떠올린 게 맞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보기의 대략적인 내용 맞으면 넘어가세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 거 아니야? 시는 다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3번 4번 결부하고 있다. 관련 짓고 있다 이건데 어차피 보기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답이 없다고 느끼고 그 다음을 찾았다면 이미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1단계에서 풀려야 되는 문제거든요. 대비, 조화. 그리고 여기선 똑같다고 했고 연결하고 있고 조화롭게 표현하는 거의 반대말 대비. 답은 5번. 이렇게 됐어야 되는 문제죠. 보기와의 관련성으로 풀려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5번. 약간 들어오니까 좀 지울게요.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감상한 내용이다. 다는 읽었으니까 자신감 가져도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풀 때 사용했어야 되는 기준은 뭘까요? 대략적인 주제. 그것과 반대말인 게 있어요. 대략적인 주제가 뭔데? 자연 긍정, 인간 부정, 거기서 하는 반성과 변화. 끝. 1번.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어요. 어쩌라고? 1번. 제껴요. 어차피 감각적인 문체는 다 문학 자체가 지니는 특징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2번. 예술의 극체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 보이죠? 일반적인 그 주제랑 결을 같이 하고 있으면 넘기는 거예요. 3번. 오심함의 경지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내는 데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요.
문학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무언가 주제를 드러내는 것. 그게 문학이지. 4번.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이게 뭐죠? 인간의 삶이 크고요. 자연은 작아 보인다? 그게 아니겠죠? 작으면 인간이 작아야지. 답은 4번. 주제와 반대말이었다. 5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 작품으로 안 가도 이런 대략적인 주제 뽑아낸 다음에 얘와의 관련성으로 문제 다 풀리는 거 보이죠? 이렇게 풀어봤으면 어떨까? 3번 문제가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문제 푸는 기본적인 논리에 대한 생각만 해보면 될 텐데 결국 답이 나올 때 사용했던 기준 1번 대략적 주제만 가지고 문제 풀었죠? 그 다음 2번 표현상의 특징이죠. 어쩔 수 없지. 3번은 시어의 의미에서 긍정, 부정, 반대말 가지고 푸는 거 맞죠? 얘는 보기와 반대말 그래서 답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5번은 뭐랑 반대? 대략적 주제와의 관계로 문제 푸는 거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3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 시어를 읽어낼 때 어떻게 내용을 뽑아냈는가 읽어내는 거지 시어의 의미는 언제나 내 머릿속에서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해한 내용 바탕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어 생각하는 순간 문학은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걸로 바뀌고 말아요. 언제나 읽어내세요.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리고 이 시리즈는 이어질 거예요. 또 다른 문학 기출문제 풀이 세트로 돌아올게요. 안녕, 열심히 하세요.